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오늘 7월 22일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참 힘든 시장이었죠. 지금 변수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 사퇴 압박을 받더니 주말 사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엔 이제 재선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트럼프와 해리스. 근데 해리스가 참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리스가 지금 뭐 부통령이지만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입지,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 좀 있었으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좀 단합이 될 텐데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존재감은 너무나 지금 막강하고, 해리스는 그에 비해 한 게 없으니까, 해리스는 물론, 뭐, 최초의 여성 대통령, 또 최초 여성 흑인 대통령, 뭐, 이렇게, 뭐, 키워드가 나오긴 하겠지만, 뭐가 없어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반면에 트럼프는 진짜 뭐, 미국에 대한 어떤 가치를 업시키고 그다음에 정말로 백인들이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트럼프 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리스가 선 후보로 등극을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렇게 쉽게 대항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난센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물론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해리스가 좀 우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뭐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여전히 좀 우세한 감, 그리고 속된 말로 지금 뭐 까놓고 말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거의 이제 무능론에 이제 거의 선발에 묶였다, 식물인간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명했던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도 굉장히 또 나름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해리스 관련주, 뭐 해리스 찾고 있긴 하지만, 뭐 대마 관련주, 뭐 이런 거,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 그죠? 건설 움직임 종목군 특징이, 그죠? 건설 기계, 또 인프라 재건, 그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주, 또 이런 움직임들, 건설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주 우크라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들, 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 존재감에 비춰봤을 때는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관련 종목군들이 그동안 많이 쉬어서 지금 저가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만한 자리긴 해서 또 자리도 자리고 또 테마도 좀 길게,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설기계 재건 경협 건설 관련주는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공 관련주 이런 거는 조금 건설기계랑 이런 쪽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SY라든지 뭐 이제 말씀드린 뭐 데모놈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이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면 방산 관련주가 조금 이제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도 물론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방산이라는 건 이제 전쟁이 부각이 돼서 각국의 이 군비가 확장되는 것을 모멘텀으로 살고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우크라 전쟁이 종식이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중동에 대한 어떤 이런 안정세,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중재할 수도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 안정 이런 것들이 된다면 결국에는 사실 방산주들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장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장 막판에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또 삼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실 빨간불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잘 보시고 대신에 저는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에 대한 언급을 하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반대급부로서 이제 뭐 건설기계나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들이 조금 탄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만 치료제도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또 치매 치료제 이런 기업들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시장이에요. 절대로 따라가서 안 된다. 예. 아침에 급등을 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뭔 재봉에서만 봐도 사실 재봉에서만 봐도 오늘 아침에 좀 뭐 오늘 아침에 좀 이제 막 급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막 들어올리는 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좀 엄청나다. 그다음에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막 아침에 막 그게 막 급락을 하다가 7만 원을 깬 척하다가 7만 8천 원까지 깨지다가 갑자기 또 8만 원까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 또 8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기 때문에 아침에 특히 따라붙는 매매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살짝 받다가 이제 이렇게 W자 모양을 그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막 급등했다가 이제 슬슬슬슬 이제 뭐 슬슬슬 무너진 종목군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 이런 아까의 이제 W자 파동 이런 그런 파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은 따라붙는 건 절대 안 될 거고 당중 급등하고 나서 뭐 여기서 상한가를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예, 올라갔다가 뭐 장중 20% 이상 급등하는 거 말고요 장중 7% 이상 뭐 8% 정도 급등했다가 또 이제 뭐 3% 4%가 밑에 떨어졌다가 1, 2%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세고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만 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장중에 뭐 3% 이렇게 올라가고 또 9시 반에까지만 도 이제 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았을 때 차라리 이 자리에서 차라리 공략을 해서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여기서 마침에 20%씩 급등을 했던 종목을 따라붙거나 그리고 20% 급등한 종목에서 갑자기 뭐 7%가 떨어진 종목을 잡아서 다시 또 들고 있다고 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방등이 나고 나서 무너질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보다는 조금 차라리 이제 장중에 뭐 5%에서 8% 정도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게 사람들이 아침에도 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침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에 타고 싶어 해요. 그런 종목은 상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요즘같이 장이 오를 때는 야 이거 상한가 한 번으로 다 손실 만회하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막 급등한 종목군들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손실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막 화려한 종목군, 아침에 화려한 종목군보다는 아침에 약간의 수익, 약간의 플러스 5에서 8% 정도 올라간 종목군들이 조정받았을 때 그때 차라리 매수를 하면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좀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뭐 데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 데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중에 이렇게 10% 정도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종목이 살짝 빠지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내가 차라리 타고 있으면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막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내가 하루 종일 이제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는 매매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현대 에버다임처럼 처음에는 6% 정도 이렇게 뭐 상승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은 처음에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의 이렇게 횡보할 때 차라리 뭐 손절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버텨주면 이게 또 급등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장중에 장초만 잡더라도 이런 종목을 잡아야지 아침에 데모 같은 종목 막 같이 10번째 먹었다가 또 30번째 나고 또 11번째 오르고 이런 종목을 잡았다가는 15분 봉이군요. 30분 봉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잡았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분에 20번째 급등하는 종목을 잡기보다는 한 5%에서 8%로 이렇게 시작한 종목에서 약간의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군들 약간 조정만 종목은 차라리 여기서 차라리 9시 반 10시 사이에 잡아서 급등하면은 이제 홀딩하면 되는 거고 수익을 챙기거나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2, 3%에서 손절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뭐 유신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도 차라리 이런 종목군이 낫죠. 아침에 3%고 한 4% 이렇게 양봉을 얻다가 야금야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어쨌든 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금야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한번 슈팅이 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와서 여기서 또 살짝 조정받고 또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중간값에서 이제 만약에 내일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중간값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매매를 수적으로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 삼천장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어제 말씀드리고 좀 겨우 이제 이 자리를 다 했는데 삼천장자 같은 경우는 반대죠. 30분봉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음봉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손절을 감행을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서 음봉 떨어진 것만큼 중간값은 회복을 했어요. 내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일 여기서 만약 중간값 위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얘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더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30분 봉에 오늘 같은 음봉이 나온다면 얘는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그 파동이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까지 15만 원대까지 16만 원대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삼천당짝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장 초반에 29만 원 위로 안착을 해야 일단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일도 오늘 같은 음봉, 30분 봉에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하락에 대한 한 번 더, 사이클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말씀드린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중에 유틸렉스가 또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뭐 18% 정도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하고 나서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베팅을 한다면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IQ와 보안 시메트리즈 패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30분 봉에서 장 초반에는 7% 떴다가 이제 좀 하락했잖아요. 하락하고 나서 다음 30분 봉에서 이렇게 빨갛게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해볼 법하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할 법하고 딱 이제 중간값 여기 중간값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데 중간값 이탈을 아직 안 했으니까 요거는 내일 하락이 나오면은 손절 일단 하고 다시 접근하든지, 그쵸? 만약에 내일 여기서 또 양봉이 살짝 나오게 되면, 상승으로 이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오늘 좀 좋았던 것들이 뭐 소록스 같은 경우도 오늘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 소록스도 30분봉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그러니까 버텨주니까 이런 장에서는 한번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죠. 살짝 나고 한 5% 정도 수익 냈다가 또 이 30분봉에서 음봉이 두 개 나오니까 이런 데서 이제 손절을 딱 하고 또 이제 좀 지켜보는 전략 쓰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따라 붙는 매매를 하지는 마셔야 된다는 건데, 내가 굳이 따라 붙는 매매를 아침에 좀 장 초반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30분 봉에서 5에서 8%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는데 매수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이 30분 봉에 예를 들어서 이 30분 봉의 양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여기 이 양봉의 중간값을 깨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절을 이제 감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고 버텨주면은 일단 후유증. 근데 이런 것들을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만약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매매하고 싶다면 내가 차라리 선취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신 같은 종목군들은 내일 조금 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더 보자면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군도 오늘도 이렇게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30분 봉의 양봉으로 딱 장대 양봉 나왔어요. 이게 8%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다음 30분 봉에서 주목을 해봐야 돼요. 중간값을 이거 깨는지 안 깨는지를. 근데 중간값을 안 깨잖아요. 그러니까 안 깨니까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수익이 탁 나오면은 팔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다든지 뭐 펀더멘털이 괜찮다면 조금 더 홀딩하는 방법을 쓰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즉각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끌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은 내일도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뛰어넘는 장대응봉이 되면 거래량 있는 장대응봉이 나오게 되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살짝 마찬가지로 내일도 이렇게 장대모가 싹 나가면 이게 또 따라붙는 게 아니라 살짝 조정 나왔을 때 살짝 조정 나왔을 때 그때 다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 또 이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는 방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살짝 조정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해볼 만하다 생각은 들었네요.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저는 따라붙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원칙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2차전지도 좀 트럼프 영향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무리하지 않은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안전한 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